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왜 하위 20%의 비명계가 많냐 추론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의원들이 그 선수별로 하는 다면 평가가 있고요. 의정 활동에는 또 당 기여도는 당직자들이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동에는 이제 권리당원과 주민들이 하는 평가가 있는데 이게 다 작년 11월,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 직전에 9월 말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그 중간에 도대체 누가 가결표를 던졌냐 이런 논쟁이 한참 있었잖아요. 이 요소들이 당시에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요소가 가장 크게 작동했을 수 있다. 그 다면 평가에서 0점 받은 의원도 있다더라는 이야기가 대표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게 밀봉이 됩니다. 네. 밀봉된 거는 이제 본관위 위원장하고 당 대표한테만 전달이 돼요. 네. 그래서 당 대표는 그거를 봤을 수 있겠죠. 이번에처럼 많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나쁘게 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의원분에게 자기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제시하면서 또 열람에 응해줘야 될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예. 탈당을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조치가 있지 않는다면 저는 탈당 등 의원분들의 이탈은 계속 있을 거다. 그 장면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좀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맥락. 게다가 그분 웬만하면 저처럼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 나서지도 않잖아요. 정말 간만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 후보 중 서울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한 비명계 재선 박용진 의원. 자신이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힘 가진 사람에게 충성하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며 사당화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 손발이 묶였지만 치욕을 참고 경선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역시 하위 10% 통보를 받은 문재인 청와대 수석 출신 윤영찬 의원은 비명계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이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치 않으니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참 지독하고 잔인합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이어 비명계 의원들의 하위 평가 사실이 속속 공개되면서 친문 비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한테 지금 아예 그냥 이번 총선을 잘못하면 아주 헌납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도 하위에 많이 있을 거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비명계 학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훌륭한 인물들로 우리 공관위가 잘 결정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사천 의혹을 벗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이 대표의 이선 후퇴와 측근들 용퇴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탈당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당 4선 김영주 국회 부의장. 중간지대에서 노력해왔는데 반명으로 낙인 찍혀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역구 영등포 갑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의도를 갖고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4선 국회의원 김영주가 다시 나오면 다시 지지하겠느냐. 4선이라는 거를 넣고 한 것부터 이게 약간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동작을 현역인 이수진 의원은 자신 대신 추미애 전 장관을 넣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여론조사한 걸 지적하며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표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송갑석, 홍영표, 이인영 의원 등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도 이들을 빼고 친명계 인사를 넣은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밀실 공천 의혹으로 번지자 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것인지 또 뭐 다른 곳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은 비명계를 속아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의심하며 반발했습니다.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했다 하고, 그런데 그러면 누가 했는지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비선 조직에서 한 것인지 정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하위 20% 평가를 받는 현역 의원이 31명이나 돼 추가 통보가 이어지면 공천을 둘러싼 내부는 최고조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역구 5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전환해달라고 당에 요청했습니다. 이 중 4곳은 서울 마포갑 노웅래, 동작을 이수진, 경기 의정부을 김민철, 광명을 양기대 의원 지역구로 이들은 컷오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노웅래 의원은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사육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낍니다. 탈당하겠습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공천 전횡이고 공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첫 경선에선 텃밭인 호남 4곳을 포함해 현역 의원 5명이 무더기 탈락했습니다. 현역 물갈이와 동시에 서울 동대문갑 안규백, 동대문을 장경태, 인천 연수갑 박찬대 등 친명계 다수는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을 김영호, 박진, 송파을 송기호, 배현진, 동대문을 장경태, 김경진 등 거대 양당 대진도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의원총회에 불참하는 등 말을 아꼈던 이재명 대표. 누군가 꼴등할 수밖에 없고 동료 의원 평가에서 0점 맞은 사람도 있다며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중이라고 이선 후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 송구하고 책임을 크게 느낀다며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해 잃었던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